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현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이 멘트가 맞을 수 있는 지난주 극적인 우리 시장 반등이 나오던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겪었고, 특히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면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우리가 경제창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디커플링 혹은 왜곡된 현상이 계속하지는 않는다. 물론 여기가 어디가 바닥일 거냐라는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은 사실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될 때가 바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에는 개별 국가 실적에 따라서 디커플링 된 예가 많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디커플링 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었다면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구간에서 우리 증시는 오히려 이런 갭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이번 조정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주체가 아닙니다. 대부분 기관들의 물량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빌미가 된 게 외국인들의 대량의 선물 매도였죠. 특히 작년 12월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유입됐던 대규모 선물이 대부분 한매도가 되고 신규 매도가 되면서 결국 이번 조정의 끝이 언제냐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수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우리 시장의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도깨비 같이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한 그 시점에 정말 대량의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금요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좀 되었고요. 여기에 옵션에서도 상방쪽 배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제 수급의 구도는 우리가 지난 하락 기간에 겪었던 웹도덕 현상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그야말로 그 조 단위 이상의 매수를 정말 오랜만에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서 저 PBR주와 관련되어 있는 일본의 일종의 저 PBR 관련된 정책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증시를 크게 본다면 외국인 수급의 전환, 특히 선물의 대량 매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코스피에서의 대규모 매수 유입, 여기가 우리 시장의 반전을 일으켰고,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급등, 여기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 이런 정도로 우리 시장을 좀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평가되어 있던 저 PBR 종목들, 뭐 자동차주라든지 은행,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 뭐 은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일부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뭐 하루에 그 무거운 종목들이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그 반락이 어느 정도 나올까? 뭐 걱정이 좀 되실 건데, 일단은 그 지난주에 기세를 볼 때 이게 한 번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저 PBR 관련된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정책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상승을 한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구간에는 분명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나 은행 지주사들 너무 급등을 했고, 뭐 지난주에 뭐 짧게는 30%, 뭐 길게는 뭐 40~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마 이번 주에 연휴를 앞두고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 주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저 PBR 관련 종목에서 옥석은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자동차는 사실 실적도 좋고 어떻게 보면 밸류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되, 다만 우리가 지난주 보셨지만 현대차, 기아 하루에 10%는 뭐 달하는 혹은 넘는 아주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실익을 좀 챙겨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싶고요. 반면에 저 PBR 종목들이 급등할 때 뭐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은 상당히 좀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성장주의 핵심, 뭐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지가 못했는데, 반도체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의 실적 시즌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그 종목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로 보고 있습니다. AI 모멘텀에서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하드웨어의 대장주는 엔비디아인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실적의 그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뭐 주가에 조금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가이던스가 많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아마 이제 이번 달 21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가 아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 아마 반도체 종목이 생각보다 차익 매물에 의해서 조금 더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반도체 종목들은 AI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또 급등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그 사이에 차익 매물과 저 PBR주들이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성장주도 조금 더딘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 특히 미국의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이 AI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나오면 우리도 물론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주도 섹터는 오히려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요 그림을 잠깐 하나만 보면요. 우리가 AI 관련된 모멘텀이 거품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I 관련되어 있는 캐펙스 투자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3월부터 바닥권에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특히 5월달 AI 모멘텀이 불던 그 시점부터, 그리고 작년 11월달 보면 이제 전체 캐펙스 투자가 많이 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AI 관련 종목들 캐펙스 투자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쉽게 이게 모멘텀이나 테마로 그칠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변화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요 차트도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그 시장이 나쁘지 않고 미국에 관련된 발표 지표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경기 경착륙 혹은 뭔가 불안한 심리를 가져가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회색 부분도 좋지 않고요. 반면에 GDP 성장률을 우상향하는 이 GDP 성장률과 경기 선행지수가 디커플링이 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80년대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급격한 긴축 이후에 나오는 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현상인데, 대부분은 경기 선행지수가 GDP 성장률에 맞춰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주가,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 단기간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시장은 너무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모델을 지금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때도 강력한 긴축이 왔고, 강력한 긴축 이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 이때 미국 주식을 보시면은 주가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고점을 갱신했다라고 해서 주가의 상단을 예측하기보다는 우리가 혹독하게 겪었던 긴축 이후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일단은 공매도 환매 종목에 의한 급등이 왔지만, 아마 이 이후에 추세적으로 성장성, 특히 구조적으로 성장성을 가져가는 AI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는 일단 너무 단기 급등했던 저 PBR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급등에 의해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성장주 중에서 AI 모멘텀을 받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좀 가져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후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왜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부분은 바로 잡히게 되어 있고요.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걸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의 견해는 저는 연초 이후에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도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는 돌발적인 변수가 있고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고 그게 또 많이 심하게 이번처럼 왜곡됐을 때 심리적으로 많이 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올해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은 맞을 매를 다 맞고 주식시장에서 도망갈 시기가 아니라 이미 매를 다 맞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미국 시장으로 도망갈 사리도 아니고요. 우리 증시에서 일단은 맞았던 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주도 섹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설날 연휴 이후에 이제는 상승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방 쪽 베팅이 청산되는 지금 그 과정에 있거든요. 공매도 환매에 의한. 그러면 다음 주에 넘어가면 이제는 하방 쪽 물량 청산이 아니라 상방 쪽 주도주를 매집하는 현상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포커스를 맞추셔서 올 한 해는 적어도 기속적으로, 그리고 내년까지 주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경제창 위 오늘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이번 주에는 다음 주 설날 연휴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올 한 해는 복 많이 받으셔서 즐거운 투자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창 위 이재환이었습니다.